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4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오늘 오후에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대구에서 노상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 기자회견 직전에 한 30여 분간에 걸쳐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을 통해서 이준석 당대표의 포부라고 할까요? 야심이 드러났습니다. 뭐냐? 지금 경상도를 대표하는 정치인, 큰 정치인이 없다. 그런 점에서 경상도를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2027년 대통령 선거에 나오겠다는 꿈을 펼친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도 중에서도 우선 연고가 있는 칠곡 출신이라고 합니다. 연고가 있는 대구 경북에서 헤게모니를 잡겠다.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또는 권성동 윤핵관의 전위대 역할을 하고 있는 대구 출신 국회의원들을 공략해 가지고 자신이 바로 대구의 이 적자임을 보이겠다 하는 이런 아주 투쟁적인 전략적인 한 자락을 깔고 오늘 기자회견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국민의힘 안에서 본격적인 새 싸움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준석 당대표를 일단 비대위를 만들어서 해임하려고 하던 기도는 좌절되었습니다. 그런데 당헌을 개정해 가지고 또 비대위를 만든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자락으로는 징계를 해서 제명까지 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다 이준석을 큰 정치인으로 키워주는 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과 같은 비슷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연설문 내용을 제가 두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그 뒷부분을 다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연설입니다. 당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사법부의 판단마저 무시하려 드는 상황에서 그 앞줄에 선 대구 의원이 있다면 준엄하게 꾸짖어 주십시오. 그리고 고쳐 쓰지 못한다면 바꿔 쓸 수 있다는 위기감을 그들에게 심어 주십시오. 이거 아주 대구 의원들에게, 대구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선전포고하는 겁니다. 대구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다음 공천 받지 못하게 또는 낙선시켜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거든요. 공교롭게도 김광석 씨가 우리 곁을 떠나던 1996년 대구는 이미 정치권에 죽비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혼을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15대 총선에서 집권 민자당이 김종필 총재를 민자당에서 거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김종필 총재는 갈라섰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신한국당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만들어내는 것에 실패했고 대구에서는 13개의 의석 중 2개만 신한국당이 가져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뒤에 김영삼 대통령은 당에 대한 장악력이 서서히 줄고 대선을 앞두고는 삼김청산을 내세운 이회창 후보가 득세하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김종필 총재가 1995년에 민주당을 탈당해 가지고 자민련을 만들어서 1996년 총선에서 아주 약진을 합니다.
그때 이 자민련의 텃밭이 충청도와 대구 경북이었습니다. 특히 대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비유하는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몰아내는 것은 신한국당 김명삼 대통령이 김종필을 몰아내 가지고 나중에 결국 보수가 분열되고 정권을 놓친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주 절묘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제 이름이 나오네요. 조갑재 기자가 2001년에 증언한 것이 있습니다. 생전의 김영삼 대통령이 1995년 김종필 총재와의 결별을 후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갑재 기자는 오기가 센 김영삼 대통령이 그처럼 솔직하게 당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치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승부사였던 김영삼 대통령이 틀어놓는 후회는 진실일 것입니다. 그 정치 파동의 끝에서 보수 진영은 10년간 집권하지 못하여 좌충우돌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이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지금 대구는 다시 한번 죽비를 들어야 합니다. 어렵게 되찾아온 정권, 그리고 처음으로 젊은 세대가 정치에 관심을 두고 적극 참여한 대선의 결과 결코 무너지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복지부동하는 대구의 정치인들에게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더 약해지라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공천 한번 받아보기 위해 불의에 귀부한다면 대구도 그들을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들의 침묵에 대구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암묵적 동조에 대구는 암묵적으로 추인하지 않으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 말은 자신을 몰아내려고 하는 이 윤석열 그리고 권성동 세력에 굴종하는 대구 정치인들, 대구 국회의원들을 대구 시민들이 심판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건정 훈장을 달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정치 발전을 위해서 용기 있게 말하고 때로는 탄압받을 의지를 갖추고 강자에게는 강하게 맞설 수 있는 사람들이 대구를 대표하게 해 주십시오. 권력자의 눈치만 보고 타성에 젖은 정치인들이 대구를 대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 같으면 윤석열 그리고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과거 김mol동 의원의 아버지 되시는 김두한 의원은 본인의 표현으로는 배움도 부족했고 해방 전후의 과정에서 잘못한 점도 많았으나 삼성계열에 맞서 자당 내에서 투쟁하였고 국민의 공분을 사는 사건을 맞아서는 인분을 투척하고 구속되어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건강했던 그는 잦은 고문과 옥고를 치른 뒤 유신헌법 국민투표를 통해 자유가 사라지던 날 55세로 일찍 사망했습니다. 적어도 거리의 주먹태였던 그가 정치인으로 활동했던 시간만큼은 정치 권력이나 경제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배운 것이 많아도 건정 훈장을 달고 나와도 부당함을 마주쳤을 때 김두한 의원만큼이라도 행동하지 못한다면 그보다 나은 정치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야만의 습성은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의 목숨을 거두고 그 살점을 뜯어가는 생태입니다. 인간이 이룩한 문명이라는 것은 무리지어 서로에 의지하며 살고 그 야만을 억제하고 유전적으로 강한 자의 완력이 아닌 투표로 선출된 권력이 사회 질서를 잡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투표로 선출된 권력이 과도하게 남용될 때 그것을 억제하고 견제하는 제도까지 마련하는 것이 문명의 완성입니다. 당대표가 내부 총질한다면은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도 자유요. 그것을 내친 뒤에 그를 내친 뒤에 뒷담화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넘어서
당헌 당규를 마음대로 개정하고 당무를 뒤흔들어 놓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월권입니다. 무엇보다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당헌 당규를 졸속으로 소급해서 개정해서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덮으려고 하는 행동은 반헌법적입니다. 내일 전국위원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투표한다고 합니다. 절반을 훌쩍 넘는 국민이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와중에서도 전국위에서 이것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저들의 헌법 무시를 정당 차원에서 막아내지 못하고 다시 한번 사법부의 개입을 이끌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움과 함께 개탄스럽습니다. 헌법과 당헌 당규를 헌신짝처럼 여기는 집단이 앞으로 누구를 비판하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본질적인 비판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윤핵관도 그렇고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당이 하는 것과 여당이 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당이 이렇게 하면은 법원을 우습게 본다는 생각을 국민들에게 확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추미애 법무장관이 주도한 징계 처분에 불복해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냈을 때 법원이 거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때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이번에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거나 불복하는 이 국힘당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국힘당을 법보다 위에 놓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위험천만합니다. 지금부터 이재명 수사가 본격화가 될 텐데 이재명도 똑같은 논리로서 검찰의 수사나 법원의 선고에 반박하고 나서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58일 전입니다. 저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구에서 연설했습니다. 대구가 탄핵의 강을 넘고 탄핵은 정당하다는 제 생각을 받아들여 준다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부패와 당당히 맞섰던 검사는 위축되지 않을 것이고 더 큰 덩어리에 합류하여 문재인 정권에 맞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를 통해 대선 승리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던 그 검사는 이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이 탄핵의 강을 넘고 압도적인 투표로 그 약속을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것도 저의 생각과는 좀 다르지만은 상당히 복잡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정당했다고 이준석 씨는 이야기하지만은 저는 박근혜 탄핵은 법률적으로나 절차상으로 문제가 많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탄핵의 실효성은 이미 탄핵 그리고 파면 그리고 투옥으로 진행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실을 그 집행된 것을 뒤집을 수는 없지만은 이 탄핵 과정은 두고 논쟁거리가 되어야 하고 역사의 법정에서는 아마 다른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준석 대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 대구인데 대구 사람들이 말하자면 피눈물을 삼키고 윤석열을 찍었다는 거죠. 문재인 좌파 정권, 이재명 이런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피눈물을 감추면서 또는 씹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탄핵하는데 앞장섰던
세력을 용서하고 결국 선거에서 밀어주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던 그 검사는 이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이 탄핵의 강을 넘고 압도적인 투표로 그 약속을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준석 당대표가 큰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민심을 잡고 그 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으로 진출해 가지고 경상도의 맹주가 되고 그 다음에 젊은 층, 중도층과 연계해 가지고 2027년 대통령 선거에 나오겠다는 야심을 오늘 드러낸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